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9일 일요일입니다. 날씨도 좋고 다음 주 시장 전망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 주 중요한 경제지표, 특히 PC 물가지표, 미국에서 발표되는 주 후반 부분, 그리고 실적 발표의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한국의 반도체 관련 종목 부분들의 시세를 견인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또 한국과 중국의 CSI 공동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20일 월요일입니다. 의무 보유 해제 종목들이 있죠. AD칩스와 이노뎁,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이나 RS 오토메이션, 센트럴 인사이트 등 이런 종목들의 상장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FTSE 분기 리밸런싱 효력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월요일 주요 경제지표로 보게 되면 뭐니해도 수급적으로 이 KRX 한중 공동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미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특히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이 부분입니다. 한중 대표기업 공동개발지수가 3종이 발표가 된다. 13일 한국거래소가 지난 5월 중국 상해거래소와 체결한 한국과 중국 자본시장 협력 사업 추진 양해각서 일환으로 KRX CSI 한중 공동지수를 이제 20일 날 발표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세 가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KRX CSI 한중 대표기업 50지수, 그러니까 각국의 산업별 시가총액 상위 2개 종목을 우선 선정하는 등 각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 25종목씩 총 50종목으로 구성되고, KRX CSI 한중 전기차 지수는 양국의 전기차 완성업체 및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 중에 시가총액 상위 15종목씩 총 30종목으로 구성되고, 또 KRX CSI 한중 반도체 지수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 종목 중 각국 시가총액 상위 15종목씩 총 30종목으로 구성되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이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발표가 되면 나름대로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근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이 월요일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속에서 또 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최근 약 한 달 동안 80불과 87불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시장 SK 하이닉스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9월 28일 현지 시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4분기 6월과 8월, 우리나라 그 회계 연도하고 좀 틀리죠. 4분기 6월과 8월에 매출액을 발표했었는데, 요 9월 28일 날 매출액은 9조 8,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5,100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6.6%, 영업이익은 155.4% 상승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10월 달까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매출액과 이익 예상치 하향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됐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 10월 달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80달러와 87달러 이 부분에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기술적 흐름으로는 이제 중요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데, 이 속에서
실적 발표 흐름 부분 갖게 되면 이제 윗방향으로 가느냐 아랫방향으로 가느냐 중요한 흐름을 일정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시장,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요 실적 발표 부분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화요일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의무보유 해제 종목이 HLB 그리고 알체라가 의무보유 해제를 합니다. 이제 이 사전에 선반영돼서 가격이 조정을 받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이오플로우와 자연과 환경 신규 상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는 표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나이키 실적 발표가 화요일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월요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나이키의 실적이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 21일 날 중요한 지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11월 P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관세청에서 12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죠.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수출이 증가했는지, 또 품목별로 반도체나 또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쪽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EU 12월 소비자 기대지수도 발표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 22일 수요일로 넘어가면 한진 칼의 의무 보유 해제가 있어요. 그리고 프리시즌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RBW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의무 보유 해제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그 수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BOJ의 통화정책 회의 이 부분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되죠. 11월 기존 주택 매매, 그리고 11월 시카고 연은 활동 지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EU 텍소노미 기준안 확정 여부가 22일까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제 텍소노미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쏠리게 되는데, 텍소노미라고 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전과 천연가스가 과연 녹색 에너지이냐. 사실 유럽연합이 오랜 시간 이 시간을 끌어왔거든요. 어떤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한가를 분류하는 EU 텍소노미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투자자들이 그린워싱에 속지 않도록 진짜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의 일종의 그린 라벨을 붙이는 걸 이 텍소노미라고 합니다. EU는 지난해 6월 텍소노미가 지향하는 6가지 목표를 발표했는데,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물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회복, 이러한 부분들을 목표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강론에서 사실 원전만 해도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 차이가 크지요. 그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는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원자력을 그린에너지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사람들이 이 문제, 그러니까 원전의 그린에너지 포함 여부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텍소노미는 금융에 관한 주제이며 탄소 중립국이 되기 위한 EU 국가의 개별 경로를 방해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텍소노미의 중요성을 과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는 화석 연료인 만큼 탄소 배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럼에도 녹색 에너지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하는 건 과도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죠. 석탄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곧바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어려우니까 천연가스라는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게 하자는 그런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탈석탄을 추진하는 독일도 이 천연가스에선 모호한 입장입니다. 총리가 속한 3인당 측에서는 과도기 단계에서 가스의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반면에, 연정 멤버인 녹색당은 가스에 굳이 녹색 라벨을 붙여서 그린워싱에 일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 이런 원전과 가스의 텍소노미 포함을 둘러싼 치열한 여론전과 산업계 로비로 거듭 결정을 미뤄온 이유는 22일 늦어도 이달 중에는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발표, 이 부분도 우리가 이 원전 관련주나, 그죠? 요 원전이 속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원전 관련주 뭐 이런 쪽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이런 핵심 정점이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게 22일 수요일 목요일이 넘어가는 자리이고, 또 23일 목요일에는 의무보유 해제 종목들이 꽤 많네요. 그죠? 셀루메드, 뭐 레드로버, BDI, 지노멤 컴퍼니, 석경 AT, 마인즈램 등의 의무보유 해제가 있고, 거기에 뭐 에스트래픽의 유증 일반 청약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SK텔레콤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23일 날 핵심적인 사항은 화웨이의 폴더블 폰 출시죠. 이제 이 부분 속에서 뭐 삼성전자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폴더블 폰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부분이고, 또 거기에 미국의 11월 개인소득과 지출, 그리고 그 속에 11월 PC 디플레이터, 그러니까 11월 개인 소비 지출, 이전 달에 5.0%였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느냐 아니냐. 11월 PC 지수 전망치가 사실은 전월보다 높은 5.7% 정도 나온다라고, 상승한다라고 보는데, 실제 이렇게 나오거나 이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하면서 증시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주 초반 부분에 있어서 상승하는 흐름을 시장 지수가 보여주다가 오히려 목요일 이 PC 물가 지표 미국 시장에서 발표하는 이 부분, 흐름 부분에 조금 조정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죠? PC 물가 지수가 예상치 정도나 예상치보다 하회하게 된다면 시장에 영향이 없을 부분이고, 결국 인플레이션 경계감도 다소 낮아지니까, 그죠? 그 흐름 부분 속에서 시장이 매크로 지표에 반응하는 부분은 제한적일 거고, 오히려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장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자, 24일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무보유 해제 부분에 있어서 코렌텍이나 위틸릭스, 뭐 수성 이노베이션 뭐 해서 의무보유 해제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TA 홀딩스의 청약, 일반 유증 청약이 있고, 동방 등도 뭐 상장하는 뭐 수급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24일 금요일은 미국 증시가 휘장을 한다는 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목요일, 뭐 금요일, 미국 시장이 금요일 열리지 않으니까 목요일 이후, 그러니까 우리 시장 금요일 시장에 대한, 주말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넷플릭스의
고유의 바다가 공개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다음 주 경제 지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와 PC 개인 소비 지출 이 부분, 그리고 또 한중 CSI 공동 지수 발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텍소노미 기준안 확정 여부,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중요한 시장의 변동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시장에 뒤처지지 않는 흐름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